2016년 7월 15일 좌측의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밀리미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치, 유닛을 인치가 아닌 밀리미터로 바꾸시고요. 밀리미터로 바꾼 상태에서 모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인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밀리미터 바꾸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먼저 문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라고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일단 여러분이 모르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여기 요 파이프를 만드는 거는 제가 오늘 새로운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는 우선 제껴놓고, 그 밑에 덩어리만 우선 만들 겁니다. 빨간색 덩어리. 자, 이 빨간색 덩어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평면도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스케치를 XY, 평면도를 뜻하는 XY면을 선택하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면도에 어떤 걸 그려 놓을 거냐면요, 여기에 요렇게 겉에 테두리와, 자, 겉에 테두리와 여기에 25짜리 반지름에 프랑크 햄처럼 생긴 놈 하나 있죠? 요거와 여기에 있는 원, 요거 요렇게까지만 그려 놓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른 건 굳이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를 그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려 볼게요. 자, 원을 그리겠습니다. 센터로부터 원이 필요한데, 원의 크기는 138 반지름이니까 지름은 138에 곱하기 2가 되겠죠? 138에 곱하기 2. 자, 요놈이 라인을 이용해서 4분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4분점 오스냅을 키시고 4분점에서 반대편 4분점까지 선을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선이 자꾸 접점이랑 동시에 잡히다 보니까 클릭하기 힘드세요. 그러면은 요거 오스냅을 전부 다 꺼주는 버튼이 요 버튼입니다. 요거 클리어 스냅 포인트라고 해갖고, 요 클리어 스냅 포인트를 눌러주면 오스냅이 전부 다 꺼져요. 전부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4분점만 잡을게요. 그리고 4분점과 반대편 4분점을 클릭하시면은, 그래도 좀 선이 잘 안 잡히네요. 그러면은 센터로부터 그냥 그릴게요. 센터로부터. 자, 센터로부터 그냥 그리시고요. 포인트를 잡아서 센터로부터 4분점까지 그리시고, 연장을 이용해서 반대편을 연장하겠습니다.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 주시고요. 반지름이 276 잡아줬고요. 그리고 원을 하나 더 그리겠는데, 25짜리 원이 필요합니다. 지름 50이 되겠죠? 지름은 50짜리. 컨스트레인 탄젠트 조건으로 원과 선을 붙여주시고요. 자, 대칭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칭 복사는 미러 커브를 이용해서 이 원을 Y축을 기점으로 대칭 복사 하나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아이고, 내가 어플라이 안 눌렀구나. 미러 커브로 요 놈을 엔터 Y축. 자, 라인을 이용해서 4분점과 4분점을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그리시고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되겠더라. 자, 아래쪽에 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원은 constraint point on curve로요, 이 점과 Y축을 같은 선상에 놓으시고요. 위치는 가장 꼭대기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위치가 83.5 더하기 27이 되겠네요. 83.5 더하기 27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의 크기는 33파이가 되어 있죠? 원의 크기는 33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그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케치가 완료가 됐으면은 피니시 스케치 엔드 버튼 눌러서 등각 보기 하십니다. 됐나요? 자, 하나씩 돌출을 하겠는데, 첫 번째
방향이 이 방향으로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방향이 지금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죠. 방향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 왼쪽 하단에 Z축을 클릭해서 각도를 90도로 틀어볼까요? Z축을 클릭하고 앵글을 90도로 틀면은 방향이 바뀌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자, 엔터. 엔터 하라니까 또 진짜 엔터 하지 말고 마우스 가운데를 사용하시라고요. 아, 왜 자꾸 엔터를 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비슷하게 보이죠, 이제 방향이. 자, 그러면 저는 목표가요, 여기 있는 프랑크햄처럼 생긴 요 길다란 놈 있죠? 요게 이제 바닥에 있는데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높이가 139인가요? 여기? 맞아요? 네, 139만큼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커넥티드 커브가 아닌 레전 바운더리를 잡으시고요. 레전 바운더리로 프랑크 햄의 영역을 잡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139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어플라이. 됐나요?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반달 모양의, 예전에 이런 빵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나? 반달 모양 이거 빵 팔았는데 카스테라처럼 생긴 거. 맞아, 포레스테 안에 들어있고. 자, 그러면 이놈은 두께가 몇인가요? 50mm죠. 맞나요? 두께가 50mm로. 자, 영역을, 요 영역이죠? 요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두께를 50mm 주십니다. 지금 영역이 밑에를 돌려보면은요, 영역이 여기 영역만 잡혔거든요. 여기 영역만 잡혔거든요. 아시죠? 지금은 그래도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안 해도 같이 잡으려고 하면은 영역을 이제 안쪽까지 같이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뭔지 아시죠? 예. 지금은 근데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은. 자, 위로 50mm 맞습니까? 그러면서 유나이트, 인퍼에 유나이트로 되는지 확인하세요. 유나이트가 안 돼 있으면은 강제로 유나이트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오케이. 내 거 뭐 에러 떴는데? 안에 것과 같이 해서 그런 겁니다. 안에 거 취소할게 저는요. 리셋을 해서 셀렉트 유나이트를 하기 전에 레전을 앞쪽 영역만 잡아주시고, 여기를 중복으로 잡다 보니까 유나이트를 하면서 지금 에러가 난 것 같아요. 50mm의 유나이트 어플라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뭔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자, 우리 배웠던 드래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드래프트 버튼 보이나요? 자, 드래프트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자, 드래프트 버튼 눌러주시면은 From Plan or Surface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면으로부터 구배가 들어가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지정하는 면으로부터 구배가 들어가겠다. 자, 벡터는 지금 이 면이요. 이 면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구배가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Z방향 맞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Z방향을 벡터로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Select Scenery Path는 고정면이라 해서 고정면. 이 면이 구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배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바닥과 직각인 면을 찍어주는 게 고정면이야. 이 면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 면이 고정이 되면서 Select Path, 이건 구배가 줄 면입니다. 구배에 들어가면은 여기 원통면이 되겠죠. 맞습니까? 각도 몇 도 들어가야 돼요? 101도니까 11도가 되겠죠. 현재 이게 90도의 상태니까 여기서 요만큼의 각도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요만큼의 각도가 들어가면 되니까 11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1도. 아이고, 나 뭐했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확대 프롬 키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에러가 나요. 확대 프롬을 그렇다고 안 키고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9배에서 방향은 Z축, 고정하면은 바닥면, 페이스는 원통면, 각도는 11도. 벡터를 잡았죠. 왜 어떻게 잡은 거야? 벡터 잡고 바닥면 고정면 잡아주고, 고정면 잡아주고, 페이스는 원통면 잡아주시고 11도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11도에 900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만큼을 잘라내거든요. 요만큼 27가 여기
끝에서부터 83.5가 내려온 여기를 다 잘라내야 되는데 깊이는 여기서 요만큼 50에서 29니까 21만큼 파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요 어떤 방식으로 파낼 거냐면은 스케치를 요 원통 반달 원통 위에 면을 잡고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스케치를 들어가서 네모를 그냥 크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 네모를 그려서 위에로부터 여기까지가 83.5mm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네모는 바깥쪽으로 크게 넘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예. 자, 네모 하나만 그렸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피니시 스케치 하신 다음에 요 네모를 가지고 돌출을 하는데 하단 방향으로 아랫 방향으로 21mm가 서브트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브트랙이 맞나요?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파지는 거죠. 아랫 방향으로. 자, 그러면서 요놈은 하이드 마우스 우클릭 하이드 시키면은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파지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스케치는 전부 다 숨길게요. 컨트롤 W. 자, 스케치는 마이너스를 해서 다 숨겨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쉬운 거 먼저 합시다. 여기 있는 원통 이렇게 원 파내면 되, 요쪽 방향으로 뻥 뚫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스케치를 이 앞면에 자꾸 들어가서 원을 센터 포인트에서 크게 하나 그리고요. 원의 크기는 90파이라 나와 있거든요. 자, 90파이를 써주시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피니 스케치 하시고 돌출을 하는데 이 원을 반대 방향으로 엔드 값은 until next. 자, until next를 하신 상태에서 서브트랙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엔드 값을 until next. 자, 이런 식으로 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케치는 마우스 오른쪽 하이드 90도 틀어서 봐야지. 이렇게. 자, 똑같게 보이나요? 그쵸? 위에 이제 파이프만 그리면 되겠다. 그쵸? 네, 기다릴게요. 자, 이제부터 위에 있는 파이프를 만들어 보겠는데 이제 파이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능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벤터나 캐드에서는 이제 스윕이라는 게 있어요. 스윕. 경로 돌출이라고 특정 경로를 따라가는 스윕이 있었죠. 자, 프로파일 하나가 특정 경로를 따라가면서 형상화시키는 이거를 우리가 스윕이라 합니다. 스윕. 지금 애 같은 경우는 요 파이프 같은 경우는 중심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중심선을 따라가는 프로파일을 하나 그리고 프로파일이라는 건 이제 면입니다. 면을 하나 그린 상태에서 스윕을 시키게 되면은 그 경로를 프로파일이 따라가면서 부피를 생성시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스윕 또는 경로 돌출이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상화 시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중심선이 필요하겠죠? 중심선이 필요하고 따라갈 이게 길이 되는 거야. 이 중심선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해당되는 중심선.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을 따라가야 될 프로파일, 그러니까 섹션이 되는 거죠. 섹션은 얘한테는 원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보이는 이 원을 그려야겠죠. 평면도 보이는 이 원. 맞습니까? 근데 주의할 점은 경로와 섹션은 같은 면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경로가 평면도에 있으면은 얘는 정면도, 반대로 얘가 정면도에 있으면은 평면도. 그리고 직각인 방향으로 항상 수입이 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바닥면에 깔려 있으면은 여기 있는 경로는 정면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스케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경로는 정면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따라가야 될 프로파일은 평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플랜을 하나 만들고 시작할 건데요. 우리 데이터 플랜 만드는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럼 데이터 플랜 만드는 방법은 종류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줄 건데, 첫 번째 방법은 특정 면을 찍어준 다음 그 면으로부터 특정 거리까지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달아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면으로부터 이 안으로 이 앞에 면으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 전체 거리의 중간에 쓰게끔 만들고 싶어.
이해되시나요? 그럴 때는 이 앞에 면을 일단 찍어준 상태에서요, 여기에 중간점 미드 포인트를 찍어주면은 바로 근면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앞에 면을 찍어준 상태에서, 그 앞에 면이 이제 평면이 되는 거죠. 그 평면을 중간의 위치로 바로 보내는 기능이죠. 이해되시나요?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ESC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 플랜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타입을 인퍼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바이섹터라는 게 보입니다. 바이섹터 찾으셨나요? 바이섹터라는 건 이등분이라는 얘기로서 바이섹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사항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앞에 면과 두 번째는 뒤에 면을 찍게 되면은 지가 스스로 내가 찍은 두 면 사이를 잡아줘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요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간면을 잡을 때는. 자,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됐죠? 자, 그럼 스케치를 방금 전에 생성시킨 플랜에 선택을 하고 들어갑시다. 자, 여기다가 이제 경로를 그리셔야 되는데, 경로는 정면도에서 보이는 요렇게 생긴 요 놈을 그리면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중심선? 이게 중심선이 경로가 될 거예요. 자, 저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Z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자, Z를 이용합니다. Z. 여기 센터 포인트로부터 수평을 가는데 여기를 살짝 건들고 올라오면은 찍고, 정확한 위치 못 잡으면요, 그냥 아무데나 찍자. 아무데나 찍은 상태에서 위치 맞추면 되니까. 자, 거리값 요 놈은 80, 요 놈은 160. 자, 요렇게 80에 160짜리. 자, 그리고 여기 요 선이 지금 보면 살짝 넘어갔거든요. 요럴 때는 컨스트레인에 여기 봐보세요. equal length라고 해갖고 길이를 갖게 해주는 기능이 있죠. equal length로 요 선과 엔터 요 선을 클릭하시면은 선의 길이가 갖게 해지죠. 이렇게 80mm가 동등하게 80mm 됩니다. 자, 필렛 한번 해보겠습니다. F를 눌러주시고요, 레디우스 값은 20이에요 20 엔터를 하시고, 이 선과 이 선, 이 선과 이 선, 자, 클릭만 하시면 되겠죠. 자, 해서 80짜리 수직선과 160짜리 수평선, 거기 사이에 20짜리 라운딩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요걸 가지고 두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개를, 방법을 두 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란 건 경로 돌출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스케치 종료, 엔드. 자,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 플랜은 마찬가지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하이드로 일단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경로는 그려졌고요. 경로를 따라가야 될 프로파일은 스케치 버튼을 이용해서 요 면에 클릭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 상부면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거기서 원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파이가 20파이죠? 파이가 20파이짜리 센터에 그리십니다. 20파이짜리를 하나 그리시고, 그리고 바로 스케치 종료가 나오세요. 20파이짜리 그렸으면은 요렇게 이제 스케치가 완료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뭐에 스윕 언론 가이드로 섹션은 1을 선택하시고, 가이드 내려와서는 커넥티드 커브로 경로선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잡히죠. 볼리언은 유나이트로 바꿔서 밑에 거랑 합쳐줘야 되고요. 오케이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Z. 자, 이번에는요, 원형 파이프는 좀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뭐 네모 파이프, 세모 파이프 이런 거는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게 이 원이 네모면은 네모 파이프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원형 파이프가 아무래도 사용을 많이 해요, 우리가. 그쵸? 원형 파이프 같은 경우 너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 없이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즉, 경로만 만들면은요, 방금 전에 들어갔던 스윕 언론 가이드의 그 다음 것, 튜브라는 게 있어요. 튜브를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튜브. 자, 첫 번째 패스를 선택하래요. 경로를 선택하래요. 그럼 이 경로선을 커넥티드 커브 또는 얘는 탄젠트 커브밖에 안 되구나. 파이프 같은 경우는 보통 탄젠트하게 그 선이 들어갑니다. 그 라운딩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커넥티드 커브 자체가 없어요. 탄젠트 커브로 선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아웃 다이미터는 바깥쪽 지름이거든요. 바깥쪽 지름 몇 밀리에요, 이거? 20이죠. 안쪽 지름은 내경이 있을 경우인데 애 같은 경우는 그냥 0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안에가 뚫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가 10을 하게 되면은 내경이 10mm짜리인 뭔가 흘러갈 수 있는 파이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단 0으로 두겠습니다. 자, 불리언은 유나이트로 해주시고요. 자, 세팅에 내려가시면은 세팅을 열어놓고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자, 세팅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면은 얘가 뭘 의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프리뷰에 들어가면은 쇼 리절트 미리 보기 합시다. 요런 식으로 나와요.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튜브가 바로 나옵니다. 멀티플 세그먼트라는 거에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언드 리절트로 되돌아가게 하시고요. 요걸 클릭해보면 싱글 세그먼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싱글 세그먼트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지금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걸 내가 조금 꼬아놓고 한번 봐볼게요. 지금 멀티플하고 싱글하고 거의 차이가 없죠. 왜냐면 단조롭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경로를 좀 꼬아놔 볼게요. 어떤 식으로 꼬아놓냐면은 스플라인을 그릴 건데 스플라인을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다 치자 이거야. 나와서 이렇게 좀 약간 꼬아놓은 듯한 경로를 따라가는 튜브를 만들어 볼게요. 뭐에 튜브를 이용해서 패스는 L을 이용하시고요. 유나이트는 할 필요 없이 논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플 세그먼트일 때 먼저 보겠습니다. 20mm. 그럼 이렇게 와보세요. 멀티플 세그먼트는 라운딩이 꺾이는 곳마다 세그먼트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무수히 많은 라운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운딩이 변화가 되면은 무조건 세그먼트 표현을 이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라운딩이 바뀌었다는 표시죠. 근데 이걸 만약에 싱글 세그먼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의 면으로 표현해줘요. 하나의 면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싱글 세그먼트하고 멀티플 세그먼트는 차이점은 없어요. 결과물은 똑같은데 단 작업자가 봤을 때 라운딩이 바뀌는 요소를, 라운딩이 바뀌는 부위를 좀 눈으로 확인하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 뿐이라 시각적인 차이지 결과물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해서 요런 싱글과 멀티플, 경우에 따라서는 멀티플, 경우에 따라서는 싱글을 두시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싱글을 좀 많이 두는 편이에요. 우리가 작업할 때는. 왜냐면 좀 이렇게 매끄럽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튜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경을 안 두니까 안에가 꽉 채워졌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에디트 파라미터에 가서 내경을 16 정도 해볼까요? 16? 16의 내경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안에가 16파이에 홀이 뚫리면서 이 안에 뭔가 흘러갈 수 있는 파이프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이런 목적에 나온 게 이 튜브입니다. 예, 이런 파이프 만들려고. 되셨나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튜브까지 스윕 언론 가이드와 튜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